ETF 스토어, 오늘은 채권 관련된 ETF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키움자산운용의 정성인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채권이 굉장히 인기죠. 네. 개인들도 채권 투자에 대한 길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많이들 투자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채권이라면은 아무래도 진입장벽도 높고 여전히 쉽게 투자를 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시죠. 요즘 뭐 집 사실 때도 그렇고 뭐 네네네. 투자하실 때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내가 은행이 된다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고 국가나 금융기관, 뭐 회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상대가 되는 거고, 내가 은행이다라 생각하고 채권 투자를 시작하면 딱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이자, 금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가 채권의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만기의 개념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기의 개념 세 가지 개념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 얼마에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이 개념이에요. 어떤 회사가 1억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금리는 한 달에 매월 1%씩 이자를 주면 연 12%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채권은 발행 시점에 채권 원금은 1억, 금리는 12%, 만기는 1년. 이렇게 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께서 1억짜리 만기 1년에 12%짜리를 매수를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나는 채권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 채권을 저한테 1억 100만 원 주고 파실래요?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어찌됐든 간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1억을 빌렸고 1,2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은 지금으로 시점부터는 12%의 수익률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채권을 1억 100만 원에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만기까지 들고 있는다 가정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100만 원. 그렇죠. 제가 산 가격은 1억이 아니고 1억 100만 원이죠. 이자율은 12%가 되나요? 안 되죠. 더 낮잖아요. 저는 1억 100만 원에 샀고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1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의 가격과 금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개념이에요. 제가 1억짜리 채권을 1억 100만 원에 샀잖아요. 가격이 올랐죠. 근데 저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래 12%짜리 채권이었는데 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뭐 11점 얼마 될 거란 말이죠. 제 금리는 내려갔죠. 이 개념인 거예요. 반대로 제가 좀 싸게 샀다. 그럼 저는 12%보다 금리를 더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개념이 결국 이제 만기에서 듀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제가 1억짜리 12% 채권을 예로 들었잖아요. 자, 이거를 매일매일 원금을 365분의 1 해서 저한테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회사가 1억을 받으려면 365일을 다 갖고 있어야 1억을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중간에 이자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이자까지 더해서 원금하고 계속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내 1억을 회수하는 시점은 1년보다 짧을까요? 1년이 돼야 될까요? 짧죠. 왜냐하면 12%의 이자가 365분의 1로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1년보다는 아마도 좀 짧은 기간이 될 거잖아요. 바로 이 시점을 채권의 실제 원금 회수 만기인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실제 만기.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은 안전자산에 속하는 자산인 거고, 주식은 위험자산에 속하는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식은 변동성이 좀 커요.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경기 선행 지표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은 결국 경기 후행 지표거든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기관들 외에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너무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예요. 과거 10년 전에도 없었던 금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채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셔서 5%를 내는 게 뭐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결국 만기에는 그 정도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채권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대부분 단기채로 그냥 유동성으로 돌리셨는데, 요즘에는 퇴직연금의 100% 자체를 그냥 채권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국고채 10년 ETF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또 채권 쪽 트렌드를 보면 그 중에서도 돈이 좀 몰리는 게 만기가 좀 긴 상품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장기채의
이게 돈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최근에 좀 있나요?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변동 없이 네. 받을 수 있는 금리. 두 번째는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1억짜리 1억 100만 원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쿠폰 금리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채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최근에 단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쿠폰 수익도 얻고 싶지만은 변동성을 가지고 자본 차익까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채를 보시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단에 많이 왔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금리가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그에 발맞춰서 장기 채권형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단기 채권형 상품보다는 장기 채권형 상품에 좀 많이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수익률은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장기로 봤을 때 일단 금리가 인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유력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소위 이제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네네네. 의견을 모아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1회 내지 2회 정도의 인상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특히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올렸는데 그 올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물가거든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건데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CPI가 거의 두 자릿수까지 갔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3%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예, 많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간에 물가가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리기는 조금 위험하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그렇죠, 한데 왜냐하면 그렇죠. 자본 유출의 위험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금리 차가 2% 가까이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크게 일어나지 있지 않고 외환 시장이 좀 진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지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내릴 거냐? 이거는 사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해요. 올해 하반기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해요. 성장률이 잘 나와요. 기업들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그쵸, 계신 그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는 큰 폭의 손실은 나지 않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쿠폰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자율이 계속 그죠, 그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하에 대한 베팅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도 이자율을 계속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로 갈수록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내려갔을 때 더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즘 이제 장기채를 워낙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기채 쪽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네. 이제 해야 됩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방법은 뭐 주식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직접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국고채를 매매하실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 단위가 1억이에요. 그리고 국고채만 거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지점이나 창구에서 회사채 같은 것들을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액이 좀 큰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간접 투자 상품, 펀드나 네. ETF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실시간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부분 ETF들이 채권형 ETF는 한 주에 뭐 10만 원 정도 내외 네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퇴직연금 내에서는 위험 자산이 맥스 70%가 투자가 가능하고요. 안전 자산이 30%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전 자산인 채권형 ETF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기금자산 투자자산 운용이 갖고 있는 관련 ETF에 보면 네. 코세프 국고채 10년이 네. 있잖아요. 국고채 10년분에 투자하는 ETF가 몇 개 있는데 키움 코세프가 가장 오래됐는데 이게 2011년? 네. 예. 그럼 벌써 12년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ETF 상품이에요. 네. 요 상품 어떤 네. ETF인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성은 국고채 10년 종목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 세 종목, 10년 세 종목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을 하는 패시브형 상품이고요. 네.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종목 교체를 하고 있고요. 듀레이션 관점에서 잔존 만기는 한 8년 정도 되는 상품이고 채권 시장의 평균 듀레이션이 한 2.5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기형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촬영일 기준으로
코스타코가 네. 이 종목만 7,700억 정도 돼요. 오, 네, 굉장히 큰 상품이고 국내 ETF 시장 전체 통틀어서 이제 채권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속하는 탑티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올해 이렇게 금리가 좀 고금리 구간으로 가면서 네. 더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가팔라진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국고채 10년 상품들 대비해서 네. 사이즈나 거래량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은 뭐 제반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매수 매도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 수익률에 또 민감하게 반영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코스피 국고채 10년 ETF에 투자를 하면은 네. 수익률을 얼마나 거둘 수 있냐? 아,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하죠. 궁금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예. 지금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3.6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3.6%에 7%의 쿠폰 금리가 나오는 건데 근데 가격이 변동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네네네. 얘기했다시피 10년 ETF의 듀레이션이 8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채권 가격이 3.66 이렇게 두 자리까지 표현이 돼요. 네네네. 0.01%씩 변동을 하거든요. 이제 1bp씩 변동을 하는데 1bp가 변동을 하면요. 네. 듀레이션 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8년짜리 ETF의 가격은 8bp씩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채권 금리가 오늘 1bp 내려가면 이 채권의 가격은 1억에 8bp인 8만 원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가 네. 앞으로 1년 동안 3.66에서 1%가 빠져가지고 100bp가 빠져가지고 네네. 2.66%가 됐어요.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은 100만 원이 올라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다만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만 네.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쿠폰이자 별도로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코스피 국고채 10년 ETF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은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뭐 변동성이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의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통해 접근을 하시고 어쨌든 금리 인하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투자를 하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리는 후행 지표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어요. 아, 경기가 안 좋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채권에 투자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항상 깔고 가게 담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금 계좌를 워낙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는 지금 뭐 100%까지 담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네네.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변동성이 더 큰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상품도 있어요. 거의 뭐 주식이랑 변동성이 유사하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국고채 10년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이건 거예요. 어떤 식의? 국고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이랑 국고채 10년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채권도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네. 다 갖춰져 있으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상품도 물론 있겠지만 ETF가 엄청 상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포트를 어떻게 또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또 연금하고 연관을 짓지 않으면 그렇죠. 좀 이제 쉽지가 않은데 100%까지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연금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수익률도 적지 않다. 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또 조만간에 뵈서 좋은 상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